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 김호성입니다. 품격이란 내가 내세우는 것이 아닌 남의 평가로 서게 되는 것이겠죠. 한 세대 이상 한 분야에서만 일해온 사람에게 자신의 일터에 대한 평가 지수는 그래서 제게도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언론 자유 지수가 전 세계에서 41위를 기록했습니다. 국경 없는 기자회가 매년 발표하고 있는 이 지수는 한 나라의 언론 자유를 측정하는 잣대로 흔히 인용되곤 하지요. 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52, 15년 62, 16년 72로 갈수록 추락했다가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노르웨이가 3년 연속 1위, 그 뒤를 핀란드와 스웨덴이 이어서 1, 2, 3위를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습니다. 미국은 48위, 중국 177위, 북한은 179위였습니다. 한국은 올해 아시아에서 가장 언론 자유도가 높은 국가가 됐다는 평가인데 청취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그로 인한 폐해가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고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경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과거 강요된 침묵의 시대에 언론의 자유가 추락했다면 지금은 넘치는 가짜뉴스로 인한 아우성의 시대가 된 것은 혹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적 전환기의 가장 큰 비극은 소수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다수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 강요받은 침묵과 이기적 아우성이 아닌 항상 약자 편에서는 품격을 잃지 않는 출발 새 아침이 되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월 19일 4.19 59주년 금요일입니다.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꼭이요 꼭, 출근길 꼭 알아야 할 뉴스, 이종래 꼭 뉴스. 네, 오늘 꼭 아셔야 하는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이종근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밖에 계시긴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시게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곧바로 하지 않을까. 그러면 대략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쯤 되지 않겠냐. 네네. 이런 관측입니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예. 시한이 이제 어제였고 국회 법사위가 간사회의를 열긴 했는데 합의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전자결제로 이제 임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광화문에서 아마 집회를 가질 것 같고요. 예. 뭐 원내 투쟁을 병행한다고 하니까 아예 뭐 짐 싸서 다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4월 임시국회는 이렇게 되면 좀 성사가 어려워지지 않겠냐. 네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뭐 어제 보니까 당정이 추경안은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서 5월 중에 뭐 처리하는 쪽으로 예. 뭐 노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 상황이 조금 길어지면 네, 그것도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네. 언제 돌아오시죠? 뭐 지금 투르크메니스탄을 네. 해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렇게 지금 네.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지금 계십니다. 네네. 네. 북한 외무성이 저는 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의적이지 않았나 싶었는데 네. 이번엔 사람 바꿔라 뭐 이렇게 주문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 조선중앙통신하고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네네. 뭐 이러저런 얘기를 이제 쏟아낸 건데요. 폼페이오만 끼어들면 일이 꼬인다. 예, 그러면서 지난주 의회 청문회 때도 김정은 위원장을 모독하는 망발을 했다라고 하면서 저질적인 인간됨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 볼턴에게 주로 했던 얘기들이 이제 또 같네요. 예. 그러니까 다 이제 이 강경파들 네네. 다 이제 제외시켜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그냥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다만 북한과의 건설적 협상에 언제라도 응할 태세가 되어 있다라고 예. 원론적인 입장만 얘기했습니다. 무대응 하기로 한 것 같고요. 지금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북측이 판단을 좀 잘못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예. 그러니까 강경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을 흐리고 있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은데. 네네. 글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런 인물인가요? 그들은 오히려 수적에 불과한
한 거 아닌가. 그렇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강경하기 때문에 참모들이 지금 이제 그 코드에 맞추고 있는 거라고 저는 오히려 보거든요.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정부도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 한미 정상회담 때 뭐 강경파들 미리 설득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설득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 지금 강경한 거다라고 전제하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게 아닌가. 톱다운 방식이라는 것이 결국엔 위로부터 내려오는 방식인데 그렇죠. 예, 지금 딱 그 방식으로 이 북핵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또 북한 식량난 관련 보도도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4월 중에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공문을 이제 각 제외 공간에다가 이제 내보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실제로 뭐 유엔 그 세계 식량 계획 쪽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6월 정도에는 상당히 좀 심각할 수 있다. 네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예. 이런 속에 또 24, 25일 날 북러 정상회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발생은 진주. 뭐 그제 뭐 이렇게 됐던 것이지만 말이죠. 진주의 방화살인범에 대한 신상도 공개가 됐어요.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영장이 발부가 됐죠.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이 경찰 쪽에서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을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네네. 나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건 공개가 돼 있는데 아직 얼굴은 공개가 안 돼 있죠. 그런데 사진을 따로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언론 공개할 때 마스크는 씌우지 않겠다라고 네네. 경찰이 밝히고 있어서 아마 오늘쯤 그 얼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관측이고요. 지금 그 범인 안인득 씨의 그 친형 인터뷰도 좀 눈길을 상당히 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달에 동생이 도로에서 또 둔기를 들고 소란을 피웠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더니 병원 쪽에서는 환자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더니 검찰에 가봐라. 검찰에 갔더니 또 법률구조공단으로 가봐라. 예. 이러는 사이에 사고가 발생했다는 네네. 거죠. 예. 이것도 좀 뭔가 구조적인 좀 맹점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제 그 배상훈 프로파일러로부터 들은 얘기에 의하면 말이죠. 이 같은 사람들의 숫자가 본인이 벌써 몇 년 전 통계라고 얘기하면서 400명이다. 그러니까 지금 400개의 폭탄 가운데에서 하나의 폭탄이 터졌는데 이 폭탄이 그렇게 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위험군에 대한 사회적인 대책이 정말 시급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더군요. 400개밖에 안 될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정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박사 여기까지 듣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 사이다. YTN FM 출발 새 아침. 여의도 중계석. 네, 한국 정치를 풀어내는 토론사이다.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의도 정치 상황을 누구보다 더 명쾌하게 풀어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 부천시 어미그 을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서른입니다. 원미을 지역입니다. 네, 충남 홍성군 예산군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한국당의 예산홍성 의원 홍문표입니다. 예, 두 분 오늘 모시는데 예전보다는 날이 한층 많이 좀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참 계절이 이렇게 흐른다는 게 참 실감이 납니다. 근데 좀 최근에 지난주에 저희가 고성 이제 속초 산불 관련 두 분 뭐 말씀 뭐 자세한 얘기 좀 들었습니다만 또 이번 주에는 그 프랑스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그 화재로 가지고 굉장히 큰 외신 보도가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화재로 인한 비극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좀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그게 좀 궁금해졌습니다. 네, 화재는 이게 이제 막아야 되는데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방하기 쉽지 않죠. 예. 심지어 방화도 있고 실화도 있고 그러니까요. 근데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진압할 것이냐. 네네.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거에 남대문 화재도 있었고 최근에는 강원도 산불 피해도 있었는데 산불 피해는 참 잘 막았습니다. 네네. 과거에 그 강원도 산불 났을 때 2005년도입니까?
32시간이나 걸렸거든요. 예. 진화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13시간 만에 진화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진화할 수 있던 건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 그 소방 인력들이 다 모였죠. 그리고 갖고 있는 장비들 다 동원해 가지고 예. 말하자면 한 방에 막 퍼부은 거죠. 그게 이제 효율적으로 진화를 했는데 이런 이제 시스템과 그 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죠. 예. 그래서 이 소방 인력을 중앙직 가자, 국가직 가자. 네네. 이렇게 얘기를 뭐 하는데. 청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습니다. 예. 그걸 좀 야당이 동의를 해 주면 좋겠는데 야당이 의외로 그냥 소극적으로 나와요. 뭐 반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참 잘 됐네요. 홍문표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반대 아니다. 네네. 그 국가제가 하는 게 맞다. 예. 이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제1야당 입장 좀 말씀하셔야 되겠는데요. 예, 저희 한국당의 당론은 결정 안 됐지만은 많은 분들이 소방직, 국가직 그것은 공감을 갖고 있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참 참담한 그 프랑스의 대성당의 화재를 보고 우리 세계 또 우리 국민들은 엊그저께 산불과 직결되기 때문에 예. 많은 공감에 안타까움을 가졌으리라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에도 1년에 350건에서 400건의 작고 큰 불이 나는데 네. 거기에 정확한 우리 매뉴얼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든다면은 우리 산을 관리하는 것은 사유림과 국유림으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네네. 그 영역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불이 났을 때 지자체끼리의 또 영역이 다르기 예. 때문에 이 시스템이 하나로 일원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부분. 근데 산불이라는 것이 뭐 영역이 따로 있겠습니까? 번지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지자체가 예. 한계를 그 영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불자동차나 가지고 있는 이제 그 장비를 어떻게 동원하냐는 거는 또 다릅니다. 예. 깊이 들어가서 보면은. 그리고 더 이제 안타까운 거는 지금 헬기를 통해서 산불을 거의 진압을 하고 있는데 이게 6단계를 거쳐야 출동이 떨어지는 예. 그러니 이제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프랑스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국가 매뉴얼을 짜가지고 영역 관계 없고 네. 또 사유림이든지 국유림이든 관계 없고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 한국도 빨리 이기지에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마침 오늘 3시에 제가 주최하는 우리나라의 재난 산불 네네. 이대로 좋은가라는 공청회를 아주 크게 합니다. 국회에서 하나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전문가들 모시고 또 각 정부 부처의 또 책임자들 나와서 이제 좋은 매뉴얼을 놓고 네. 만드는 이것이 저는 우선 급선무다. 아, 예. 이렇게 봅니다. 저 소방 인력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충원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예산 뭐 정액을 안 시켜줘 가지고 야당이 이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번에 소방 인력 문제도 야당이 적극적인 자세로 좀 응해 가지고 예. 충원을 할 수 있게끔 예산에 대한 협조를 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인력 문제 야당에 핑계대는 건 그거는 안 맞고 지난번에 그 예산에 제가 참여했었는데 네네. 그런 것이 아니고 야당이 지금 협조를 안 해야 인력을 충원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틀림없는 사실인데 왜 몇 또. 명을 1년에 우리가 충원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사실상은 큰 예. 틀만 있지 부처 간에 이게 인력 하나 증원하는 데는 한 부처만 갖고 안 되잖아요. 이게 상충돼서 이게 안 네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올해는 아니고 야당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안 된 거죠. 참. 요번에는 사실대로 이제 얘기해야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요번에는 이제 국가적인 재난은 여야 없이 네네.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촘촘하게 모아지면은 네네. 저는 가능하리라고 네.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론적인 차원에서 두 분의 뜻이 전혀 다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현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청취자분들 의견 있으시면요. 샵 0945,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이야기로 먼저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된 저희 발언 내용 먼저 좀 들어보실까요? 예. 여성의 몸으로 오랫동안 구금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래 구금된 전직 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아프시고 저희 당이 가만히 있는 것은 정치적 도의도 아닐 뿐 아니라 내년 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없다. 당 차원의 적극적인 후속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지금 황교안 대표 홍문종 의원의 발언을 녹취된 것을 들으셨습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론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분들의 얘기를 좀 들었으니까요. 홍 의원님 먼저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이 문제는 먼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김경수 우리 경남지사의 77일 후에 석방 문제가 안 나왔다면은 네네. 아마 이 문제는 조금 더 뒤로 밀렸을지도 모릅니다. 여론이라는 건 그때그때 형성되기 마련인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2년이 넘는 수감 생활을 한다면은 네네. 뭐 도피에 뭐 염려 없다고 보고 또 이미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은 법에서 거의 다 나타났고 또 석방 호소도 재판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걸 굳이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77일 만에 석방을 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 수감을 시키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를 않고 이거는 먼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만이 결단할 수 있는 전 그런 상황에 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법부 판단이 아니고요. 사법부 판단은 거의 나왔죠. 네네. 이건 뭐 수감을 시켜놓고 재판하나 네네. 밖에 있어 재판하나 거의 다 이건 윤곽은 나왔기 때문에 하나의 이제 절차의 그 법의 어떤 형식만 지금 남았다고 보고 이제 대통령의 결단으로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이제는 2년 이상의 그 수감 생활 또 법에서 나올 수 있는 건 거의 논쟁거리가 나와 있고 예. 그렇다면은 좀 더 여성의 몸에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네네. 또 국민 정서도 그렇고 좀 저는 사면 조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설 의원님. 네, 지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황은 기결수로의 측면이 하나 있고 예. 그다음 미결수로 재판이 지금 또 진행 중이거든요. 네네. 이미 기결수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석방해 달라는 것은 사면해 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사면해 달라는 건데 사면권은 대통령이 쥐고 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석방을 하라. 네네. 이 요구인데 국민 정서는 작년 연말에 여론조사 결과 보면 석방시켜서는 안 된다는 게 61%가 넘어요. 예. 크게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정농단을 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결과가 저렇게 돼 있는데 물론 사람이 구속되는 거는 누구든지 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석방을 시키고 사면을 하려면은 본인의 반성이 무엇보다도 앞서야 합니다. 네네. 반성했을 때 국민들이 저렇게 반성하고 있으니까 이번 사면을 하자. 예. 이런 동의가 가능할 텐데 본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그 국민의 생각과 완전히 배치되고 이게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석 신청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석 그렇죠? 신청에 사면해 달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기결수 입장으로 형일 이제 살게 된 것으로. 예, 기결수에 대해서 사면해 달라는 네네. 거이기 때문에 그건 국민 정서가 굉장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면을 하려고 하면은 대통령의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 사과가 있어야 대통령이요? 합니다.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은 한 사면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네네. 국민이 노하고 있는데 국민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대통령이 어떻게 사면을 하겠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용어는 형 집행 정지잖아요. 사면 내지는 형집행 정지죠. 네네. 예, 형집행 정지를 하더라도 형집행 정지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이를테면은 디스크로 형집행 정지했다는 예가 없습니다. 네네. 물론 정치적 이유로 여러 가지 판단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네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쪽에서 요구하는 바는 건강이 안 좋고 예. 여성이고 하니까 뭐 사면 형집행 정지로 나와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인 예. 것 같은데 건강상의 이유로. 예. 예. 건강상의 이유는 그 구치소 쪽에서 얘기는 건강상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내려면은 본인의 사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 국민 앞에 제가 참 국정을 이렇게 잘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있지 않는 한 어떻게 사면을 하고 어떻게 형집행 정지를 풀어내겠습니까? 본인의 사과가 전제가 된다면은 그렇다면 지금 요구하고 있는 형 집행 정지라든가 이런 사안을 들어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진솔하게 참 제가 잘못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다면 저는 그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우리 서른 의원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곧 사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렇게 여당에도 너그럽고 지혜로운 생각을 갖는 지도자가 있다는 게 참 감사할 뿐인데 이건 누가 뭐라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의 주변이 지금 16분이 구속이 되고 예.
또 거기 한 30여 명이 지금 재판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는 이미 세상에 지상에 다 보도가 됐고 네네. 알려져 있습니다. 단지 선거법 문제 아까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이미 시나리오에 의해서 재판을 받으면 되는 건데 예. 요걸 꼬투리 잡아서 대통령을 2년 이상 수감을 시킨다는 거는 네네. 너무 야박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단 것이 아니고 지금 댓글이 8,400만 건입니다. 네네. 여기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따져본다면은 이 역사의 전환점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다 해서 네네.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마는 박 대통령의 문제는 여성을 떠나서 일국의 대통령이었고 이미 알려지고 다 알려졌고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결심이 필요하다. 예. 이걸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예. 화제를 좀 돌려서요. 조금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국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선 벌어졌던 5.18 관련된 망언과 관련된 윤리 회부 문제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와 관련된 또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 이런 부분들의 사회적인 판단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먼저 설 의원님부터 말씀하시고 해당 당에 계시는 홍 의원님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열린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거기서 제대로 해야 합니다. 네네. 이게 왜 이런 사태가 계속되느냐 하면은요. 자유한국당의 지도부가 이런 막말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막말이 나옵니다. 네. 마음대로 말해도 되구나.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도 되구나. 이런 게 지금 퍼져 있는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내에. 예. 그래서 지금 이 세월호 이 막말도 나오고 5.18 막말에서부터 계속해서 이런 막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국민들이 볼 때 저게 도대체 말이냐.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같은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나.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쪽에서도 이 말 자체가 지나치다. 이건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이 윤리에서 어떻게 결정을 할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네. 제가 볼 때 세월호 막말 그리고 5.18 막말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태가 되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해서 앞으로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예. 제일 시원하고 그렇게 할 때 자유한국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은 네네. 그 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실망이 너무 클 겁니다. 예.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 보는 시각이 어떻느냐 이걸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은 막말한 분들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좋을 것이다. 보수를 끌어들인 것보다 중도를 많이 놓친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그러는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막말은 여야를 통해서 정치권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것이 점점점 사그러들고 작아져야 되는데 예. 최근에 좀 커지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 저는 안타깝다는 말씀을 네네. 드리고 이 소위 5.18 문제와 그리고 엊그저께의 소위 막말로 인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황교안 대표가 과거와 달리 긴급 윤리위원회를 오늘 소집했습니다. 예. 이것은 뭔가 당원 당규위에서 처리를 신속하게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고요. 예. 지켜보면은 아시겠지만은 과거와 같이 이렇게 시간을 끌고 넘어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그리고 다시 안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그런 윤리위원회가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온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평가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감론을박이 나오겠죠. 여기는. 왜 그러냐면 또 당원 당규를 우린 기본으로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어떤 수위 조절이 가끔 이제 높낮이가 있을 것입니다. 네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보고 있는 잣대도 있고 우리 당 내부에서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고. 네네. 그래서 윤리위원들이 저는 상식선에서 잘 해주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요. 알겠습니다. 5.18 이 진상조사위원회가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지금 이 부분을 안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데 네네. 이번에 막말 조치 취하면서 5.18 진상조사위원회에 대한 선임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른 홍문표 여야 두 의원분 모시고 대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죠.
뉴스를 만들어내는 뉴스, 이슈를 끌고 가는 이슈. 아침을 여는 정통 아침 시사.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94.5MHz YTN 김호성의 뉴스 출발 새아침 듣고 계십니다. 서른 최고위원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어떻게 보면 총선이 1년 이나 남았다 하는데 또 1년 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 훨씬 더 무게가 좀 큰 것 같습니다. 선거를 몇 번 치르셨죠, 서 의원님? 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당내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인데 10번도 이상 치렀죠. 4선 의원이시고요. 홍문표 의원님께서는 지금까지 선거를 몇 번 치르셨습니까? 이 휴게실에서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른 의원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많이 선거를 치렀습니다. 일전에 원로 중에 한 분이신 삼선 의원 막 되셨을 때 만나뵀는데 삼선 의원 되시고 난 다음에 중국집에 가서 이제 짜장면을 시켜서 먹는데 삼선 짜장면을 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난 삼선 짜장면이나 삼선 짬뽕을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어쨌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초미의 관심사가 과연 얼마나 많은 의석을 확보할 것인가 이것일 텐데요. 그 의석 확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께서 내년 총선 목표 260석 아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실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서른 의원님? 예, 그건 덕담이었죠. 그게 실현 가능할 거로 생각하시면 누가 있겠습니까? 예. 300석 중에 260석을 가져가는 그런 사례는 공산국가 아니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그건 이제 원외위원장이 한 125명 계시는데 그 자리에서 원외위원장들을 이 용기를 주기 위해서 원외위원장이 참 힘듭니다. 네네. 그래서 그분들이 처해 있는 처지를 생각해서 여러분들 다 당선됩니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예. 힘내라고. 당선 다 될 거로 생각하시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덕담으로 한 얘기인데 이걸 진담처럼 얘기해버리면은 그럼 또 이게 비난받을 소지도 있죠. 네네. 그러나 그건 우리들끼리 했던 얘기들인데 그걸 공개된 자리인지 이해찬 대표가 몰랐네 착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덕담으로 받아야 합니다. 네. 덕담. 그래 덕담으로 받기에는 이전에 전조 증상을 보면은 유사한 발언을 쭉 해오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글쎄 한국당 대변인의 논평은 지금 이해찬 대표께서 의원수를 한 1000석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얘기하시는 모양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홍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해찬 대표께서 이거야말로 막말입니다. 덕담 아닙니까? 국민이 표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300석 중에 260석을 우리가 목표를 두고 하겠다. 예. 이거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는 얘기입니까? 이런 것은 저는 지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 아까 서른 의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건 북한 체제에서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도 많이 변했다고 보는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한다는 이 자체가 전 기본적으로 좀 이 문제는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를 등등해서 이제는 선거법 문제가 이제 도마 위에 올라 있는데 네네. 이것도 너무 눈앞에 닥쳐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양보할 거 좀 양보하면서 지혜를 찾아서 최소한도 6, 7개월 남겨놓고 선거법이 만들어져야 네네. 국민도 그 룰을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또 후보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한 달 어떤 때는 20일 남겨놓고 선거법이 바뀌고 만들어지니까 네네. 참 불안하고 또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해찬 대표의 이 막말은 네네. 참으로 잘못된 것이고 국민을 깔보고 무시하는 일이고 또 북한에서도 할 수 없는 얘기를 20년 장기 집권 또 260석 이거는 참으로 잘못된 발상이다. 덕담 막말은 이제 청취자분들의 판단에 좀 맡기시고요. 그 많은 당선자의 희망 총수에는 조국 민정수석의 차출론이 포함된다고 봐야 되나요? 손 의원님? 지금 PK 지역이 아무리 봐도 총선 격전장이 될 터인데 네네. 그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을 추천하는 게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조국 수석이 정치 현장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처지인데 부산 경남에서 출마를 하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의 요청을 거부하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금 강력히 요청해서 이건 출마해라.
그러면 자신님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해야죠. 그럼 차출하시는 거네요. 차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예. 근데 그렇더라도 이게 본인이 결정할 문제니까 본인은 학교 돌아가고 싶다 그러고 있으니까요. 네네. 그게 우리가 설득을 해서 본인이 출마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당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조국 민정수석의 책임론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요. 예. 저는 조국 수석이야말로 좀 수준 높은 정치를 저는 기대합니다. 네네.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이분이 할 일은 공직 기강 잡는 것이고 바로 잡는 것인데 예. 공직이 뭐 지금 청와대 안방에서도 지금 그 차장 같은 경우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은 기강이 지금 완전히 해이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인사검증 공직자 이거는 사실 실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야당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고 또 사퇴하라는 것인데 여기 한술 더 떠서 출마를 하겠다. 본인은 않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도. 그런데 당에서는 지금 해라. 이거는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거죠. 퇴로를 열어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 나오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어떻게 되냐면은 정치적으로는 아주 신인인데 이걸 큰 장따구로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앉는다 나는 또 나가라. 이게 지금 키우는 과정이거든요. 네네. 이런 북치고 장구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뭐 정치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나는 지금까지 공직 기강을 잡고 인사검증에 실패했으니 그만둔다든지 이게 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모시는 도리지 이걸 어중간하게 이렇게 국민을 혼돈하게 안 나간다 또 나가라. 이게 지금 조그마한 초년 정치 인생을 정치 사람을 지금 키우는 과정을 이렇게 국민한테 보이는 거는 안 맞는다. 그 과정이신가요? 조국 수석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대통령께서 또 우리 당이 조국 수석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조국 수석이 맡은 임무가 뭐냐면은 공수처 설치거든요. 예.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게 많은 국민들의 여망이기 때문에 이걸 꼭 해야 될 책임자가 조국 수석이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고요. 또 금경 수사권 이 조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낼 사람은 조국 수석이다. 예. 이게 지금 평이 나와 있거든요. 네네.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일들을 마무리 지어야 할 거라 생각해요. 예. 1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조국 수석이 이 공수처 설치하고 금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정리를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정치를 해라 이렇게 나올 것 아닌가 차출 생각하는데 시점은 좀 앞으로 좀 시간이 좀 걸려야 되겠네요.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 해야 할 일을 하고 그리고 정치 현장으로 나와야지 지금 일 하다 말고 나오는 거는 별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와 검경의 조정 문제는 조국 수석 아니면 못 온다면은 대한민국에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이 사람을 전 붙잡고 이렇게 실패한 지금까지 소위 대통령을 모시는 그 자리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 또 정치 쪽으로 몰아내서 뭐 한다는 거는 저는 실패한 사람을 두 번 쓰면 안 됩니다. 네네. 그런 차원에서 이 공수처 검경의 소위 조정 문제는 얼마든지 훌륭한 분들이든 있다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거야 뭐 제도를 바꾸는 건데 꼭 그 사람이 이걸 하고 못 온다면은 그건 대통령이 인사정책에 너무나도 좁은 아주 자기 참 안주머니에 있는 사람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오죠. 그건 이제 하기 쉬운 말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서 의원님 20초 정도 드릴게요. 예.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가장 잘하는 사람이 조국 수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국 수석이 그 문제를 정리하도록 네네. 기회를 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다른 반론 있으신가요? 지금 뭐 한 얘기 돼버렸는데요. 예. 이거는 조국 수석을 실패한 사람을 붙잡고 계속 키우려는 것은 더 큰 잘못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도록 성공리는 두고 하겠습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서른 최고위원,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은요 잠시 뒤에 돌아오죠.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94.5MHz YTN 뉴스 FM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관련해서요 어떤 방송을 듣고 계십니까? 라고 주말에 전화를 받으신다면 YTN 라디오의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 2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3부에 돌아오겠습니다.